안녕하세요. 저는 비대칭 유기촉매와 카이랄성 의약품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2반 8번 김지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선은 제가 탐구한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본이고요. 탐구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만 반응이 끝난 후에도 원래의 화학적 조성을 유지하는 물질로서 반응에 참여하지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많은 양의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물과 같은 상에 존재하는 균일 촉매, 그리고 다른 상에 존재하는 불균일 촉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한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 그리고 느리게 하는 부촉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 분자들이 충돌할 때 특정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며 촉매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바꾸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낮춥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더 많은 수의 반응물 분자들이 필요한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되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과정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겠죠. 화학에서 동일한 분자식,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 그런 분자임에도 원자들의 배열 방식이 다른 분자들을 이성질체라고 부르는데 크게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들의 연결 방식이 다른 이성질체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왼쪽은 뷰테인이고 오른쪽은 아이소뷰테인인데 얘네들은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배열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는 분자식과 원자들의 연결 순서는 같지만 3차원 공간에서의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를 말하고요. 입체 이성질체는 다시 기하 이성질체 그리고 광학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하 이성질체는 이중결합이나 고리 구조 때문에 회전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입체 이성질체고요. 얘네들은 동일한 작용기가 같은 쪽에 있는 시스 이성질체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트랜스 이성질체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학 이성질체는 서로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다고 하여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광학 이성질체는 아무리 회전시켜도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한 쌍의 분자를 말하고 이러한 성질을 카이랄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4가지 서로 다른 원자 또는 작용기가 결합된 탄소 원자가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입체적 사회는 결정적인 생물학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효과를 앞서 설명드린 탈리도마이드 사건과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 이성질체는 물리적 성질은 거의 같지만 생체 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요. 생체 분자도 역시 카이랄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치 오른손 장갑이 왼손에 맞지 않듯 우리 몸은 특정 이성질체와만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세포의 단백질, 효소, 수용체 등은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이로 인해 똑같은 화학식이라도 입체 구조가 다르면 한쪽은 약이 되고 다른 쪽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비극적으로 증명한 사건, 생명체 내에서 이러한 광학 이분질체의 효과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탈리도마이드 사건인데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독일 제약사에서 개발한 진정제의 입덧 완화제로 분자식 C13H10N2옥보인 글루타르이드 구조의 유도체입니다. 이 화합물은 하나의 비대칭 탄소 원자를 가져 카이럴성이 띠고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 즉 R형 그리고 S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R형 탈리도마이드는 진정효과가 있어 임산부용으로 사용된 탈리도마이드인 반면 S 탈리도마이드는 세포 분해 중 혈관 형성을 방해하는 항혈관 신생 작용을 거쳐 사지 기형을 유발했습니다. 더욱이 체내에서 R형과 S형이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R형만 투여한다고 한들 결국 독성 이성질체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이 사건은 카이랄성의 무지가 초래한 과학 윤리적 재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기술이 바로 비대칭 유기촉매인데요. 비대칭 유기촉매는 그 자체로 카이랄성이 드는 작은 유기분자입니다. 이러한 카이랄 촉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특정한 3차원 공간 구조, 즉 카이랄 환경을 조성하여 반응물이 특정 거울상의 성질체로 변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마치 특정한 손 모양의 틀이 그 모양에 맞는 결과물만 만들어내도록 안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대칭 유기 촉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프롤린, 퀴닌, 신코나 알칼로이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촉매들은 애냐민 촉매 작용이나 이민륨 이온 촉매 작용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반응을 조절합니다. 비대칭 유기 촉매는 일반적인 촉매와 같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지만 특정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성되는 경로의 활성화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낮춰 선택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촉매는 카에라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물의 특정한 3D 구조를 제공하며 이 구조는 반응물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촉매가 만든 카에라 확령은 반응물이 특정 방향으로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원하는 거울상 이성질체만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은 전이 상태라는 중간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로 변화를 하는 건데요. 전이 상태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순간을 이루며 이 시점에서 반응의 속도와 경로가 결정됩니다. 비대칭 유기 촉매는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서 특정 경로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데 반면에 다른 경로의 전이 상태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경로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데 이를 통해서 그 경로에 대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촉매는 원하는 경로로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특정 이성질체만 선택적으로 형성합니다. 촉매가 반응물과 상호작용할 때는 수소결합, 반대르 발생, 하이파이 상호작용 같은 비공유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덕분에 촉매는 반응물이 특정 방향으로만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원하는 카이랄성을 가진 생성물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롤린과 같은 비대칭 유기 촉매는 케톤 또는 알데하이드와 반응하여 에나민 중간체를 형성합니다. 프롤린의 아민기는 카르보닐기와 결합하여 에나민을 생성하며 이 에나민은 카이랄성을 가진 상차원 구조를 지닙니다. 이러한 입체적 제어 덕분에 에나민이 친전자체를 공격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에나민은 전자가 풍부한 친액체로서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와 반응을 하는데 촉매가 제공하는 입체적 경로를 통해 반응 방향이 제어되므로 특정 입체 구조를 가진 생성물이 선택적으로 얻어집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카이랄성을 갖는 생성물을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퀴닌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잘 알려진 천연 알칼로이드로 합성 과정에서 정확한 입체 선택성이 중요합니다. 퀴닌의 핵심 구조는 카이랄 중심을 포함한 거울상 이성질체 형태를 띠며 합성 시 반응 방향이 생성물의 입체화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RB 우드워드는 퀴닌의 전합성에 성공했으나 수율이 낮고 공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현대 유기화학에서 입체 선택적 유기 촉매를 활용하여 퀴닌 유기체를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롤린과 같은 카이랄 아민 촉매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입체 이성질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퀴닌의 핵심 고객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탐구에 대한 발표였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번 탐구를 통해 카이랄성 비대칭 유기 촉매 기술이 의약품 개발과 생명과학, 약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약물에 대한 관심과도 연계되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 2반 8번 김지아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